안녕하세요. 박선주TV의 박현상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잘 보내셨나요? 어떠셨나요? 날씨 무지 더웠는데 잘 재밌게 보내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얀센 백신 후기. 주식하는 유튜버 주식 아니 좀 말하면서도 창피한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얀센 오늘 2시에 맞았습니다. 2시에 맞았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이렇게 종목을 본다 이러는 걸로 좀 오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요, 요거 볼게요. 지금 다른 그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서연이가 아까 하는 거 보고 유튜브 하는 거 보고 제가 한번 좀 따라해 보려고 한번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접종을 했거든요. 접종을 했고 이게 지금 우리 서연이 거 그 온도계인데 전원을 켜고 어떻게 켜는 거지? 아 여기구나 하고 좀 전에 재긴 쟀었거든요. 딱 쟀게요. 이 소리 났고 36.6이네요. 보이나요? 36.6. 그러니까는 36 아까 5였는데 6으로 바뀌었어요. 6.6도. 이게 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게 해보니까 창피하네. 그래서 저희 그 우리 예전에 서현이가 자주 갔었던 소아과로 예약을 했고요. 갔는데 거기가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시 딱 맞춰서 갔는데 원래 그 소아과 제 기억으로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오늘은 아이가 한 명도 없었고 아이들이 시커먼 남자만 한 2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조용하죠. 남자 20명 모여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조용합니다.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검색하고 있고 동영상 보고 있고 그래서 누구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툭툭툭 맞으니까 한 번 맞는데 한 10초도 안 걸려요. 뭐 남자들 그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딱 까고 들어가서 툭 맞고 나옵니다. 그래서 끝나고 15분 있다가 간호원분께서 오셔가지고 어지러운 분 손 드세요. 없어요. 연락하시는 분 손 드세요. 없어요. 가세요. 그러고 우르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예비군 올라온 것 같아요.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제가 2시에 맞았고 지금 10시니까 8시간 지났는데 뭐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뭐 근육통도 없고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좀 안심되시죠? 내일까지만 좀 잘 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일정이 매우 많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도 방송 많아요. 한경의 밤방송도 새로 시작을 하기로 했고 2대1리에서 잠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수요일날 아마 예정이 될 겁니다. 그거 만약에 확정되면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시장 얘기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오늘 드리는 말씀은 특별하게 투자 권유를 위한 과정이 특히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고 그 투자 추천 아니에요. 본인 후속회사의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우리 느낌 아시잖아요. 내 판단 하에서 이렇게 좋아 보이면 매매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정신건강이라든지 수익을 일깨우는 길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일단 전일에 2차전지 ETF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제가 3% 저녁 때 나가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종목들을 보면은 볼게요. 이걸 분봉으로 봐야 재밌어요. 분봉 누르고요. LNF 이 분봉이거든요. 분봉 이게 3시 19분까지 96,000원대 했던 놈이 종가에 94,000원이니까는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지금 2.7%가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LG화학 뿅 2.2%가 올랐어요. 동시호가 때. 동시호가 뭔지 아시죠? 20분부터 30분 사이 분봉이에요. 하루에 5.3% 올랐는데 분봉으로 봤을 때 1분에 아니 10분 동안에 이 가격이 오른 거죠. 체결은 없었고 막 종가에만 딱 체결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포스코 케미칼. 작살이 났죠, 그죠? 이게 지금 몇 프로예요? 1.7% 빠졌네. 그리고 또 뭐 있어? 코스모 신소재도 그랬나?
얘도 푹 빠졌고. 그러면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왜 이래 갑자기. LNF 동시효과 보니까 막 하한가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요거를 조금 제가 다른 분 의견을 좀 들고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의 변동성은 비펀더먼털 요인으로 종가 동시효과에 크게 하락한 종목은 대부분 월요일 오르고, 반대로 급등한 종목은 일정 후 가격을 되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요건 말씀드렸죠. 제가 3%에서 원래 그 자리로 가요. 이유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 리밸런싱 때문이다. 그러면 볼게요. 뭐가 있을까? 어디 뽑아놨는데 아까 여기 있네. ETF 구성 종목. 그래서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 코덱스 삼성자산운용 거죠. 보면은 요런 종목 들고 있는데 지금 새로 편입이 여기 지금 다거든요. 여기 들고 있는 종목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17% 들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이 포스코 케미칼 16%, LG화학이 15%. 신기한 게 LG화학보다 SK이노베이션 비중이 높고요. 삼성 SDI보다 포스코 케미칼 비중이 높았어요. 맞나요? 지금 요게 좀 특이하죠, 그죠? 에코프로 H는 근데 보니까 여기 어디 있습니까? 편출 나간 거예요. 왜냐면 이 에코프로 H는 뭐죠? 에코프로 H는 친환경 회사죠. 에코프로에서 분할이 된 친환경 회사인데 온실가스 저감, 그죠? 쭉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온실가스 제거 소재 맞죠? 감축 제거 장비 판매, 환경 관련 친환경 회사죠. 그러니까는 기존의 에코프로는 2차전지의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있어서 2차전지 ETF 안에 구성 종목이 포함이 돼서 분할이 돼서 나왔는데, 그죠? HN 같은 경우는 아니니까 빠진 거예요. 5.3%가 꽤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죠? 43만 주 정도. 5.3% 650억 푹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나간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오시죠? 시간외 볼까? 시간외 단일가 좀 오르죠, 그죠? 비자발적인 펀더먼털과는 전혀 관계없는 수급적인 이벤트 때문에 빠진 거니까 원위치는 찾겠죠. 제 기준에서는 이런 것이 단타, 그죠? 그리고 원래 얘가 17만 7천원 찍을 때가 시가총액이 6천억, 7천억 목표 시총이 7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5,300억이니까는 요때 대비해서 좀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사실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과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논리를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의 목표 시총을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2차전지 ETF의 수급적 요인을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하다는 것도 판단이 나올 수 있었고, 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근데 일단 과하다.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해주는 박선수 TV 괜찮지 않나요? 그죠?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거를? 누가 얘기해줄 거야?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종목을 저는 찾습니다. 단타 이런 건 만약에 제가 한다면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월요일날 가봐야 하니까 또 확 뜨면 못 하겠죠 또. 그죠? 이거 너무 과하다 해서 막 떠서 시작하면 못 하는 거고. 그죠? 어찌됐든 요런 식의 재미없는 뭔가의 리밸런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종목을 요즘 요렇게 본다라고 했는데 요거 어떻게 뭔지 모르시죠? 아마도 거의 모르실 텐데 제가 찾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공매도 얘기할 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본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정보 데이터 시스템 뿅 누르면 요게 나와요, 여기가. 그 여기서 통계에서 공매도 통계 누르면 뭐 바뀔 수 있잖아요, 공매도 통계 해가지고 공매도 거래, 잔고, 높은 종목들 다 할 수 있죠, 그죠? 맞죠?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롯데관광기업 아직도 공매도 비중 7%네요.
부산 인프라코. 요건 보시라고 저 뭐 한 두어 달, 한 달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죠? 새로 오신 분들은 요거 좀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종합정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게 아니고요. 요 통계 안에서 보도자료 뿅 누르면은요. 보도자료에서 시장 동향인가? 맞네. 여기 누르면 공매도 데일리 보이시죠? 여기 하면은 매일 한 4시 좀 넘어서 나와요. 공매도 데일리가. 어디서? 거래소에서. 친절하게.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뿅 누르면은 요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 끝나고 4시 좀 넘으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래소에서. 거래소 직원 한 분이 있겠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우리가 정보가 없다 이런 말씀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정보가 없다 하지 말고 정보를 찾는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 볼게요. 금요일 기준으로 거래규모 전체 5,800억. 더럽게 하긴 해요. 그죠? 특이 종목은 금호석유는 계속 증가해요. 지금. 아주 나쁜, 외국인 나쁜 놈의 새끼들 아주. 금호석이 올라야 되는데. 코스닥에서는 박셀바이오랑 데브시스터즈의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를 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한 프로 가서. 근데 왜 얘기해드렸는지는 시간이 없고, 거기서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는 이게 좀 뭔가 시의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잘 못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네이버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인가? 이걸 그냥 아무거나 편하게 누를게요. 그러면 코스피 200에서는 들어오는 놈들 대한전선, 동원산업, 효성 TNC, 효성첨단, SK바이오사이언스 나가는 건 이미 작살 났을 거예요. 그죠? 나가는 건 반영했는데 언제 5월 26일날 발표를 했죠. 그죠?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 150에서는 성우하이텍, 유닛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대부시스터즈 보이고 박셀도 보이고요. 맞나요? 어제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오늘 보실 텐데 성우하이텍이 아침에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장 시작하고. 그때 3% 빠지고 있었는데 뭐 이틀 빠질 수 있죠. 왜 그래요? 했는데 종가상 6%는 좀 심한 거예요. 이거 미친놈들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거 여기 편입된 거 좋은 건데 근데 언제까지 편입되죠? 목요일 종가에 편입된다 했죠? 목요일 종가에 편입되면은 이게 참 좋게 들어간 건데 그죠? 좋게 들어간 건데 편입이 된 거면 코스피 200이 됐고 코스닥 150이 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공매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금요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나지 않아요. 좋게 들어왔는데 좋아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공매도를 치니 이거 아예 안 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자료 봤잖아요. 어딨어 아까. 나오잖아 여기. 박셀바이오 데브시스터즈 바이넥스도 있어요. 여기 아까 어딨어. 어딨니? 정화이텍 유니슨 다 있잖아요. 바이넥스 이 들어온 거 친 거예요. 그냥 열받지 않아요? 열받지 않아요? 전 지게 열받는데 진짜 나쁜 새끼들. 그렇잖아요. 다 친 거예요. 그냥 들어온 거 맞죠? 아 짜증나. 아 열받 또 열받네. 나쁜 놈들인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장 끝나고 이제 자료실 다 살펴보잖아요. 보는데 요 자료는 꼭 봐요. 봐서 보는 이유는요. 펀더먼털 대비해서
과하게 공매를 치는 놈들이라든지, 그 이게 매일 보다 보면은 이게 이게 많이 외국인들이 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죠? 느껴지면은 그 종목이 나중에 실적이 좋아질 때는 외국인 들어오면 쇼커버거든요. 그거를 미리 매매 활용하고자 미리 좀 보려는 목적이 큽니다. 특히 뭐 금호석이 이런 놈 같은 경우는 계속 치잖아요. 지금 17%예요. 17% 거래 비중이. 17%라는 얘기는 하루에 100주가 거래됐으면 17주가 공매도 쳤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하루입니다. 하루치 이게. 금요일 하루치. 이거 만약 좋아지면은 외국인 들어오면 외국인 사는 게 아니에요. 쇼커버 치는 거지. 죽어라 이러는 거. 죽어라 나쁜 새끼들 이러면서. 보죠. 여기 보면은 공매도 비중 외국인 76%, 기관 21%. 기관이야 그렇지인데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공매도 치는 거는요. 기관은 욕하는데 막상 그렇게 많진 않아요. 또 개인 1%. 우리 개인분들 대주 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걸 좀 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세요. 정기 변경 이후에 공매도 가능이 돼버리니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조금은 편입 이후에 또 이제 몇 달 후에 또 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심하시라.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솔직히 이건 일종의 팁이죠. 그리고 막 화내시지 말고 요런 스키마에서 외국인들이 한다 이런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 가치주의 성장주가 이동하겠느냐 라고 보는 건데, 컨텐츠랑 바이오를 좀 써놨어요.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근데 수급을 좀 볼게요. 제가 좀 보면은요,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사마 네트워크로 좀 들어왔어요. 그죠? 물론 이슈가 있긴 있었죠. 그죠? 진짜로 컨텐츠 더럽게 때렸거든요. 근데 들어오고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 이건 예전에도 제가 그 피부 의료기기 쪽, 그죠? 미용 쪽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잘 가네요. 그죠? 환장하고 들어오네 기관들 계속. 조이시티 요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커버를 안 해가지고. 에코프로 HN 빠졌는데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투신 39만 때린 게 아까 말한 2000주 ETF의 리밸런싱 물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거 뭐예요? 제가 한경에서 얘기했죠. 저는 물론 종목을 SK 렌터카를 얘기하긴 했지만 렌터카 쪽, 중고차 쪽 엄청 좋죠. 지금 시황이 신차보다 중고차 더 비싸다면서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아시죠? 모르시면은 확인해 보세요. 어떤 회사인지. YG엔터 엔터 난리 났고요. SM 신고가 났고요. 막 종목들을 보면은 다 성장성 섹터입니다. 다. 그죠? 컨텐츠, 피부, 뭐야 저기 뭐야 이거 친환경, 중고차, 엔터 이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쪽 오히려 저는요, 여기 코스닥이 여기인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금호타에 빤 하잖아요. 두산 퓨어셀 아시죠? 수소차 이슈 들어와가지고 수소차에 연료전지 만드는 회사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좀 트렌드가 좀 보이지 않나요? 그죠? 안 보이세요? 좀 보이는데 왜 제가 수급을 자주 보고 매일 보죠. 솔직히 저는 매일 장 끝나고 매일 장중에 확인합니다. 하는 이유가 수급이 제일 빨라요. 레포트 보고 사면 늦어요. 좀 그게 맞습니다. 수급이 제일 빠릅니다. 수급이 뭔가 기관들의 생각, 외국인들의 생각을 할 때는 뭔가 자료로서 보기에는 항상 올라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수급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느낌 오세요? TLI도 있네. 암호에 좀 들어왔네. 어찌됐든 지금
종목들 이런 식으로 쭉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꽂히는 섹터, 내가 꽂히는 섹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섹터에 종목들이 있으면 그 종목을 조금은 스터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죠? 요게 제가 항상 하는 주식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다 있는다고 쫓아가지 않죠. 그 중에서 요 섹터는 좋아 보인다. 그 중에서 기관들이 이런 종목을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네. 처음 들어오고 있네. 재무제표 좀 볼까? 회사 내용 좀 뜯어볼까? 뭐지?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무슨 뭔 회사야? 보자. 다트. 처음 봤죠, 그죠? 이미 전 봤었죠. 보니까 지금 눌러본 흔적이 나오죠. 사업의 내용 쭉 보니까 뭐야 지금 모바일 사업부 휴대폰 배터리네. 배터리도 있고 대부그루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뭐예요?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이거 캠핑 같은데 이거 보니까 그죠? 버추얼 마이닝 암호화폐 이거 뭐 이거 신기한 거 다 들어가 있네. 그죠? 매출은 거의 없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회사를 살펴보고 추천 아닙니다. 추천 아니에요. 좋은 걸도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종목들을 스터디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탑다운이라 그래서 이 섹터가 좋아 보이고 거기서 큰 종목, 작은 종목 보면서 여기서 고를 수도 있는 거고 수급을 보면서 여기서 섹터가 괜찮다, 안 괜찮다, 회사 내용이 어떻다 확인은 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이런 말씀은 매일 봅니다. 저 이렇게는. 물론 뭐 자료도 보고 뭐도 보고 회의 시간에 누가 얘기한 얘기도 듣기도 하고 메신저상에서 요 종목 좋다고 듣기도 하고요. 제가 종목이 한두 개일 것 같아요. 하루에 듣는 게 수십 개입니다. 그 중에서 잘 골라야죠, 그죠? 어찌됐든요, 여러 가지 과정 중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만 있지. 만약에 이제 컨텐츠 지금 성장주로 이동을 한다면 2000년주 올랐는데 진짜 성장성의 끝판왕이 올해 초에는 어디였느냐? 컨텐츠였고 바이오가 ASCO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목들을 좀 보니까 툭툭툭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이 보여요. 이거는 뭐 팩트니까는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티움바 이런 것도 툭툭툭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보여요. 조금씩 툭툭 들어왔는데 시세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뭐가 새롭게 좀 들어오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내가 바이오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그죠? 바이오 관심 있으시다면은 어떤 종목이 들어오고 있느냐 보면 네이처셀 이상한 주식도 들어오네 막 그죠? 연기금도 샀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의 나래를 이렇게 펼쳐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순전하게 이제 제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도 있긴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종목 고민을 하실 때는 좀 생각의 나래를 펼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지 않았나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로 하고요. 제가 장이 안 좋고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을 때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종목을 고르고 막 그럴 때가 쓸데없을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들이 팡팡팡 튀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잘 고르기만 하면은 매매하기도 편하실 것 같아서 좀 나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좀 괜찮았죠? 예. 내일 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내일은 좀 뭐 할까요? 일단 저 고민 좀 해볼게요. 내일이나 월요일 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자려고 합니다. 10시 반이니까 좀 이따 11시에 잡니다. 저는 11시 자니까는 일단 푹 쉬시고요. 주말에 잘 보내시고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